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국의 5G 개발 계획에 대해 어제 뉴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선 이동통신에 해당되는 5G 개발이 아닌 일반 가정 및 직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에 대해 신기술 개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D급 화질의 영화 44개를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영국의 통신 기업들로부터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2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이 압축되지 않은 HD 화질의 영화 44개를 1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 시험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알카텔 루슨트와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인 BT는 이날 현재 쓰이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 런던 BT타워와 410km 떨어져 있는 입스위치 사이에서 초당 1.4테라비트에 달하는 전송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플렉시블 그리드라는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전송 채널들을 중첩시켜 전송 효율을 기존에 비해 42.5% 향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험을 성공시킨 회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안정적이며 에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새로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BT와 알카텔 루슨트의 이번 실험 성공은 적은 돈을 투자해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공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와 상용화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전송 방식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 및 코카인 사용으로 여론의 몰매를 막고 식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로포드 토론토 시장이 또다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금주를 약속한 지 얼마 안 돼 음주 동영상이 나돌면서 토론토 시장에 재출마한 로포드 시장은 여러모로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솔직히 시인하는 당당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음주, 코카인 복용으로 무리를 빚었던 로포드 토론토 시장의 음주 동영상이 또 한 차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에서 포드 시장은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더듬거리는 말투로 자메이카 억양을 흉내내며 토론토 경찰청장에 대해 욕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포드 시장은 23일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진위를 묻는 기자들에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맞다며 당시 술에 약간 취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금주를 약속했던 포드 시장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의식한 듯 운이 없었다며 그날 나는 작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드 시장은 자신의 사생활이 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드는 또 건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코카인 파문 이후 사태 압박에 시달렸지만 거부했던 포드 시장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동영상에서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토론토 예산에 관한 질문만 받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포드는 토론토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 공지 시가가 상당 부분 하락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그만큼 낮아진 건데요. 실제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주택시장엔 아직도 상당 부분 거품이 끼어 있고 그 거품이 붕괴 직전 상태라고 타임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캐나다의 주택시장에 상당한 거품이 내재되어 있으며 붕괴 직전의 거품이 부동산 경기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지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5년 사이 캐나다 주택 가격은 평균 38% 올라 오히려 거품을 키워왔다고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진단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등한 토론토, 밴쿠버 같은 대도시가 캐나다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은행의 저금리가 겹치면서 캐나다인들은 가계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집을 구매하거나 주택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 4분기 말 현재 캐나다의 소득 대비 가계의 부채의 비율은 164%로 20년 전의 2배로 커졌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미국의 1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캐나다의 주택가격이 33%에서 66% 부풀려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금융시장과 정부 당국이 지난 11월부터 캐나다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건축 허가 건수가 급감하면서 버블의 붕괴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BC주 등 주택가격 상승이 심했던 일부 도시에서는 공시지가를 낮추며 거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전체 노동인구의 7.5%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주거용 부동산 건설업이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인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는 캐나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축소로 캐나다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캐나다 경제를 떠받쳤던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일자리 4만 5천 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7.2%로 높아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인들의 과도한 부채 부담은 심각한 리스크가 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은 한층 가중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1%를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의 압박을 무조건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서서히 인상되면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은 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기업들 모두 같은 현상으로 이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난해 말 5,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온 애플이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통신사 버라이즌 등 IT 업체들이 대부분인데요. IT 기술은 현금화를 낳는 거위인 모양입니다. LA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 경제개발국들의 금융 및 경제 투명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주요 기업들의 금융상황 파악이 손쉬워지고 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10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 지난해 말 5,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규모는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인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현금 보유액은 1년 사이 38%나 증가했습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있는 회사는 미국 애플로 지난해 9월 기준 1,467억 6,100만 달러에 달았습니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은 유럽의 헝가리 GDP보다 많았습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806억 7,200만 달러, 구글이 583억 6,600만 달러 등 미국 IT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회사 버라이즌이 541억 2,900만 달러로 이들을 바짝 뒤쫓고 있어 정보통신 기업들의 매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도요타도 400억 달러 안팎의 현금을 축적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62억 7,12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현금 보유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면 설비 투자와 시설 확장 등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 부분을 제외한 주요 기업의 현금 유보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 같은 추세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아둔 것입니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경제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만큼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가 지난 10일에서 16일까지 펀드 매니저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기업 투자가 부진했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풀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세계 경제가 회복될지 아닐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금융자본의 중심인 월가는 올 들어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현금 부자 기업들이 초대형 인수합병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엔 버라이즌이 영국 보다폰이 보유한 자기 회사 지분을 1,300억 달러에 사들이는 계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트위터의 협공에 직면한 구글도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새로운 혁신 제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도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캐나다에도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들이 있는지 바로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캐나다의 대표 IT 기업인 블랙베리의 상황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캐나다 기업들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가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들은 주로 정보통신, 자동차 메이커, 자원개발 업체 등입니다. 190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생산 설비가 크고 글로벌 시장을 가진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일본의 소니 같은 가전기업 또는 조선업, 석유 에너지 기업들 같은 대단히 시설 인프라가 큰 업체들의 수익성이 컸습니다. 이들 산업체들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시설 투자와 규모 확장에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이르면서 정보통신, IT 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스마트 기기와 통신 수익을 거두면서 이들 기업은 수익이 나더라도 대단히 시설 투자 대신 노른자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높더라도 시설 투자와 인프라 확충은 거의 없어 주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IT 업체 이외에 수익이 높아진 자동차 산업들도 대부분 중국 등 신흥 개발국 시장이 확대되어 수익을 높인 관계로 인프라 투자는 거의 아시아와 남미 쪽으로 집중되거나 기존 선진국에 있던 시설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투자 비용을 절감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취약하고 세금과 인건비 부담이 큰 캐나다 기업들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높지 않아 매출 수입에 따른 현금 보유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대표 IT 기업인 블랙베리가 기술 혁신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적자 기업의 오명을 안고 비틀거리는 사이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중소형 항공사인 bombardier 세계 시장에서 중소형 민간 항공기 시장에서 큰 실적을 거두었지만 생산 설비가 취약하고 장기 계약이 많아 단기간의 현금 유동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구매 취소 2대로 1,600여 명의 고용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현금 펀디멘털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부의 대표적인 산업인 광물 자원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샌드의 개발 붐이 잠시 불었지만 국제 원유 가격의 부침으로 자원 회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낮아졌고 캐나다의 자국 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자원 개발도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셰일가스 개발이 반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이나 아시아의 자금을 유치해야 가능할 만큼 캐나다 내 기업들의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중소형 자원개발 회사나 룰루레몬과 같은 소매업체 중에는 영업 성과가 나쁘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들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 보유의 규모 역시 크지 않습니다. 불법 컨버전이 돌고 있는 영화 변호인의 북미 지역 상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인 LA 한인타운의 CGV 극장이 불법 영상 유통에 따라
영화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영을 취소한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불법 영상은 이달 초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이미 컴퓨터를 통해 본 것으로 알려지고 극장 흥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CGV 극장에서 영화 변호인의 상영이 취소된 가운데 CGV 측과 변호인의 한국투자배급사 뉴 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CGV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의 LA CGV 극장에서의 상영이 불발된 것에 대해 CGV LA는 불법 유출이 된 영화는 상영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인의 흥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뉴의 관계자는 이례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라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히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제작사도 미국 배급사인 웰고 측도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불법 영상이 돌면서 미주 각지의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흥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변호인의 불법 캠 버전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에 뉴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캐나다에서도 불법 영상을 접한 교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후 법적 대응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코키틀람에 거주하는 교민 박모 씨는 이미 영상을 컴퓨터로 보았다며 주변 사람들도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컨버전의 영상 주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영상이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과 해외 교민들의 좋은 영화 관람의 기회를 빼앗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해 BC주 교통부의 토드 스톤 장관이 재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리치몬드의 말콤 브로디 시장은 재산세를 인상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미 수년 전에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트랜스링크를 위한 재산세 인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써리 상공회의소는 과연 주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교통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2013년에 35건의 살인사건을 기록해 불명예를 하는 써리시에서 지난 21일 2014년 첫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써리 RCMP는 이날 아침 9시경 신고를 받고 92번가와 하비 로드가 만나는 곳의 포트캐스에서 차 안에서 죽어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전담반 IHIT의 도미니크 더체스누 경관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 조사로 볼 때 살인사건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발생한 2014년 첫 살인사건은 지난 13일 리치몬드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스티브스톤 고속도로가 3번 로드와 만나는 부근에서 심한 외상을 입은 남성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지목한 계획된 살인사건인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출근 중 사망한 고 팀 존스 노스쇼어 구급대 팀장을 기리는 장학기금이 세워집니다. 팀 존스 메모리얼 펀드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 기금은 응급구조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학교의 마그 반더버그 씨는 존스 팀장은 25년 동안 무려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조해왔다며 자신의 학교에서 응급구조 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은 존스 팀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며 그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하이킹 활동을 함께하는 클럽인 버나비 아웃도어 클럽은 존스 팀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스쇼 구급대에 $500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클럽의 데이비드 카터 씨는 우리 클럽은 지난 20년 동안 구조도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자원봉사 구급대의 존재 덕분에 늘 마음이 든든했다며 성금 기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노스 밴쿠버의 센테니얼 극장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두려워하는 젊은 층의 독감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갑작스러운 독감 감염자가 증가하는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만 19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 성인들의 감염률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방주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겨울에 20대와 30대 세대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이들은 30% 정도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세 자매가 소치올림픽 스키 대표로 나란히 선발돼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24세의 막심과 22세의 클로에, 19세의 쥐스틴으로 모두 프리스타일 모굴 경기에서 대표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족 선수들이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세 자매가 한 종목에 출전한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이들 세 자매는 늘 같은 저녁 식탁을 마주하지만 라이벌 의식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막내 지스틴은 어렸을 때 언니들 덕분에 스키를 배웠고 항상 따라하다 보니 덩달아 대표팀이 되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자매 중 최고의 기대주는 둘째 클로에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그녀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듀얼 모굴 챔피언이 되었고 19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도 우승했습니다. 막내 쥐스틴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 언니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큰언니 막심도 월드컵 대회를 통해 막차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성적을 올리는 동생들의 질투심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올림픽 동반 출전을 기쁨과 환희의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프랑스산 라팔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F-35기 65대를 구매키로 결정했지만 구매 가격 발표에 문제가 생기자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다쏘사가 라팔 전투기를 제안하며 유지 비용 단가를 낮추고 무제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재정 적자 해소를 정책 과제로 실행 중인 캐나다 정부로서는 원가 절감과 유지 비용 절감폭이 큰 다쏘사의 제안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기술 이전 범위에 까다로운 미국 제조사들을 압박하기 좋은 카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보잉사와 로키드 마틴사 등 다쏘사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에게도 세부 구매 조건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 공군의 주력 기종은 1980년대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CF-18 호넷 전투기로 오는 2020년 퇴역 새 기종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유지는 매달 정례적으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캐나다 경제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없고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예상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티븐 폴로즈 중앙은행 총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TV 대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현되면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인식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미 수출 촉진을 위해 금리 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맞물려 캐나다 경제 성장도 가시화되면 금리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메시지를 대신 써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캐나다에 등장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Quit Your Jo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사장에게 대신 문자 내용을 써주는 앱입니다.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종류로는 이 회사에 질렸다, 부자가 되고 싶어 떠난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로 한정되어 있으며 영어로만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앱인 브레이크업 텍스트는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원할 때 문자를 대신 보내줘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한국 대학의 입시 제도로 고민하는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캐나다 세안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대학 준비 이렇게 하라는 주제로 2015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수시 전형 제도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세안 아카데미 코키틀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